지금까지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한덕수가 아무리 사표를 내도 윤석열이 끼고 돌면서 총리 자리에 앉혀놨던 것만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벌인다고 하면 가장 먼저 알게 됐을 인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헌재 재판에 나온 한덕수가 한 말들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본인은 대통령의 계엄을 어떻게든 막으려 했다면서 내란 공범에 대한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거짓말을 지어내려면 말이 명확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길어지는 법입니다. 그런 상황에 헌재 재판관과 국회 측 변호인이 한덕수를 제대로 몰아세우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윤석열까지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무회의 끝나고 나서 간담회를 하죠. 되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무회의와 간담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국무위원 간담회는 지금부터 개의를 합니다. 폐회를 합니다. 그리고 안건을 필요하면 내기도 하겠지만 안건이 없이 그냥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의합니다, 폐회합니다 이런 얘기 안 한다는 거죠? 안 합니다. 예. 간담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그 회의에 대해서 증인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국회에서 간담회 정도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으시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증인께서는 그래서 이게 국무회의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서 정화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사법 절차잖아요. 네네. 네, 오늘 이 재판이 이제 그런데 저희가 그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증인에게 그런 사법 절차에서 있어서의 그런 판단을 대답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증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저는 이제 그 판단, 그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많은 장관들이 이 국무회의를 한 것이 어떤 성격을 갖느냐 했을 때 항상 얘기한 거는 뭔가 판단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면서 아마 답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간담회로 본다든지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이런 질문을 의원님들이 하시면 저도 거기에 상당히 동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하여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 하는 것에 대한 그 취지를 말씀드린 거다 하는 말씀을. 그런데 이제 그날 참석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이제 최상목 장관께서는 그곳에 모여 있는 상황이 국무회의라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는 그거는 저는 이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모은 것이지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저희가 듣고 싶은 건 뭐냐면 그냥 그 증인의 개인적인 느낌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조금 더 말씀드릴까요?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국무회의가 아니고 국무위원들의 회의 만남이지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다 대답을 했거든요. 송미령 장관께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리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영주 장관께서는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각 국무위원들이 가진 하나의 그런 그 회의를 보는 시각 이런 거를 재판관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예, 증인의 시각은 어떤가?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시각도
경우에 따라서는 간담회로 본다. 어떤 때는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그러면은 대개 그 물으신 분이 결국 회의 개회도 없었고 폐회도 없었고 안건에 정확한 제기도 없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하는 그런 또 절차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개 그런 취지에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명확히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그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제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어쨌든 12월 3일 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국무위원들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모였고 또 비상계엄에 대해서 처음 듣고 또 걱정과 우려를 표명도 했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냥 통상의 공무회와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어떨 것 같다, 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거에 저희가 이렇게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적절치 않지 않냐 하는 말씀 때문에 드리는 거고요. 저도 지금 그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는 취지로 뭐 간담회로도 말씀도 드려봤고 국무회의가 아닌 게 맞지요 하면은 뭐 상당히 동의를 한다고도 말씀을 드렸고, 뭐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또 그것도 상당히 뭐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 피청구인 쪽 주신문에서 지금 탄핵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도 여러 명 지금 진행 중이어서 현재 국무위원이 16명밖에 안 된다 그러셨죠? 지금 예. 그러니까 직무정지된 국무위원들을 네네네. 빼고. 그러니까 네, 빼고. 네. 근데 이분들이 직무정지돼도 국무회의에는 직무대행이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들은 발언은 해도 의결권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 최서원 씨가 제기했던 특검법 위원 소원에 대해서 따로 스터디를 하셨다 그랬는데 그 보고 신문만 보셔서 그런지 이 사건 결정 요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네, 결정 요지를 네. 저희가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정 요지에 보시면 사건의 특수성, 수사 대상과 인명 관여 주체와의 관련성, 그 정도, 그리고 특검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다. 이게 결정 요지입니다. 아마 그것은 네, 최서원 씨의 건이 아니고 또 딴 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는 어쨌든 그것도 그 같이 한번 국회에서 봐주시고요. 의결했다는 것에 역점을 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서원 씨의 그리고 그것은 아까 임기 개시 이틀 만에 탄핵 소추된 이 공무원 그 고위직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아마 방송통신위원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분 결정에 인용 의견, 기각 의견 비율이 어땠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공부는 예. 안 했습니다. 8분 중에 4대 4였습니다. 네. 한 분만 인용 의견이 더 나왔으면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재임 기간이 며칠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헌법 위반, 법 위반의 정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탄핵 소추만으로 직무 정지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탄핵 남발 관련해서 답변을 이런 입법례도 잘 없는 것 같고 의문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피청구인이 이 계엄 사태로 지금 탄핵 소추된 거 보고도 그 생각이 같은 생각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뒷부분을 잘 못. 피청구인 같은 경우에 지금 내란죄로 기소되어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탄핵 소추되고도 그 자리에 직무정지 안 시키고 그 자리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할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을 맡았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2년 5월부터 국무총리로 재직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망 묻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 유고 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행정 각부를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회의 관련 사항 묻겠습니다. 증인은 2004년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네, 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예, 제가 참여를 해서 묻겠습니다. 인지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밤 20시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전화 연락을 받고 대통령실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증인에게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피청구인이 이야기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인은 20시 45분경에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피청구인 집무실에는 55분경에 들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증인이 도착하기 전에 다른 국무위원 등이 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국방부 장관 김용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이 증인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통일부 장관 김용호, 외교부 장관 조태열, 국정원장 조태영 순으로 돌아온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예.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파랑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대통령 집무실에 있었던 사람은 피청구인, 증인,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 7인이었던 것은 맞죠?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에 먼저 온 국무위원과 함께 집무실로 안내돼서 대통령님을 뵌 것은 기억합니다만 누가 어떤 순서로 도착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7인 중에서 국정원장은 국무회의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포함한 국무회의 구성원은 그 당시에 6인 정도 된 것은 맞죠? 7인이 맞다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임의 행안부 장관의 경우는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나머지 6인은 피청구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각자 연락받은 과정은 잘 모릅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라 답변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증인은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당일 22시에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KBS에 생방송을 미리 예약해 놓은 것 알고 있습니까? 대통령님의 계엄을 선포하실 계획이라는 것은 대통령님께 들어서 알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그런 계획은 알지 못했습니다. 피청구인이 10시에 생방송이 예약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증인 등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안 하셨습니다. 당시 집무실과 대집견실에서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피청구인이 부정선거나 선관위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적은 있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그러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증인은 당시 집무실이나 대집견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 이를테면 포고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또 비상계엄 선포문 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카페 58호증 1 2025년 2월 6일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20적 제시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6일자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증인에게 부성찬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본 적이 있는 거 질의를 하자 증인이 예,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하여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사실 있죠? 예, 비상계엄 선포문을 어떻게 소작이 됐는지 그 경위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 접어서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진술하시던데. 네, 소지 경위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받지 않았으면 그 받을 수 없는 문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놓고 거기 모였던 7인이 어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닙니까? 전혀 논의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그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만류하였다고 했죠.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경제고 또 대외 신인도입니다. 이 예, 두 의원님, 개가 흔들려 버리면 간단하게 대답해 네. 그냥 예 반대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예. 이루어온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도 생각해서 만류하였습니다. 그런 경제와 대외 신인도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그런 이유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뭐 계엄을 선포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반대 의사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무위원들이나 그 대통령실 실장이나 수석 그 중에서 누구도 이것이 위헌이나 위법이다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위헌 위법 그런 상황보다는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까? 모두 걱정하고 만류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의 경우는 이 심판정에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는데요. 왜 그 진술이 다릅니까? 그거는 저는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갑 36교정 1 증인 피의자 신문조서 12쪽 제시하겠습니다. 이 조서 내용에 의하면 농림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장관은 뒤늦게 회의에 참석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아마 참석하셨을 거예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시 제가 국무위원들 모으자고 했는데 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 또 같은 조서 15쪽 하단을 보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대통령께 국무위원들 말을 들어보시죠 라고 해서 국무위원들이 모이게 된 것이고요 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내용 사실대로 모두 기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려고 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대통령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여러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해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드린 겁니다. 이 조서에는 당시 증인이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는 것이죠. 그러나 제 판단은 하나의 그런 그 대통령의 뜻을 정확히 계획을 모르고 본인이 생각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국무위원들이 좀 모여서 우리 대통령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증인이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보자고 하자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 강의구 부속실장 통해 갖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국무위원 연락을 어떤 국무위원을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다른 국무위원들에 연락하기 시작을 한 시간이 몇 시점입니까? 저는 뭐 정확히 기억은 없습니다. 기록을 보면 조규홍 장관에 대해서 22시 14분에 한 것이 최초인 것 같은데 대략 그쯤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증인도 저는 다른 대통령님께 건의를 드렸고 예. 그리고 어떤 국무위원을 어떻게 누가 연락을 했는지는 제가 전혀 증인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를 한 시간도 그럼 9시가 넘은 건가요? 글쎄요, 대통령님을 뵙고 계엄을 한다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때 언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증인도 다른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은 그런 연락에 대해서 전혀 그 기억을 하지 못하고 기억이 있었는데요. 못한다. 예. 제가 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당신이 누구한테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또 제가 한번 전화를 찾아봤더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분을 새로 오시도록 연락을 한 게 아니고 빨리 와서 함께 대통령을 설득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어디쯤 와 계신지를 제가 아마 확인이라기보다는 알아보는 그런 거였고 제가 예. 처음으로 그분께 됐습니다. 그 정도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의 출석을 개의하고 3분의 2 찬성을 의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국무위원은 21인이므로 11인이 되어야 개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죠. 제가 예.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영주 지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21시 40분경 대통령실 예약을 받고 22시 17분경 대적견실에 도착해서 비로소 국무위원 11명이 되었다 하는데 증인 그 내용 압니까? 제가 몇 명 국무위원이 모이는지 누가 예, 오는지 잘 모른다. 이런 알겠습니다. 순서는 전혀 경황이 없어서 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